이번에는 쿠키 파이 실습의 실습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습은 크게 쿠키, 파이, 타르트, 페이스트리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쿠키 실습에서는 버터쿠키, 쇼트브레드 쿠키, 사블레, 그리고 머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이, 타르트 실습에서는 파이, 타르트에 필요한 도우, 그리고 크림, 크게 파이 타르트의 두 가지 대표되는 아이템인 애플파이, 과일 타르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페이스트리에서는 페이스트리의 의미와 종류, 만드는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쿠키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쿠키는 좀 더 큰 의미로 비스킷이라고도 합니다. 약간의 의미적으로 쿠키와는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쿠키는 보통 밀가루, 설탕, 버터를 기본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구운 과자입니다. 비스킷은 두 번 구운 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스킷은 원료,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드 비스킷은 글루텐이 많은 강력분을 사용하고 다른 비스킷과 달리 설탕, 버터를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단한 비스킷입니다.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늘 구멍을 냅니다. 이 과자는 단단하고 보존성이 좋으므로 군인들의 휴대 식량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 비스킷은 글루텐이 적은 박력분을 사용한 설탕과 버터는 하드 비스킷보다 많이 사용하는 과자입니다. 풍미가 좋고 부드러운 과자입니다. 세 번째, 펜시 비스킷은 달걀, 설탕의 배합이 높고 고급 비스킷으로 매우 부드럽고 풍미가 강한 과자입니다. 쿠키는 비스킷보다 버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미국에서 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미국식 쿠키의 기본적인 방법은 버터에 설탕을 넣고 계란을 섞고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를 섞어서 성형하여 구워낸 방식입니다. 그러면 쿠키 제조 특성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밀어 펴서 정형하는 쿠키. 이 쿠키는 수분이 적고 가소성을 가진 반죽을 밀어 펴서 성형하고 반죽 완료 후 충분한 휴지를 준 후에 균일한 두께로 밀어 펴서 모양틀로 찍어서 굽는 방식입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쇼트브레드 쿠키가 이에 대표적으로 해당하는 쿠키입니다. 두 번째로 짜는 형태의 쿠키. 이 쿠키는 수분을 많이 함유한 제품으로 굽는 중에 퍼지는 정도를 감안해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짜는 쿠키입니다. 크림화된 반죽을 여러 모양의 깍지를 사용하여 아이싱백, 즉 짤주머니로 짜서 굽는 방식입니다. 버터 쿠키가 대표적인 쿠키입니다. 세 번째로 냉동 쿠키. 반죽을 냉동고에 굳힌 후에 일정하게 잘라서 굽거나 모양을 만들어 굳힌 후에 실온에서 녹인 후에 굽는 쿠키입니다. 유지가 많은 배합의 제품에 응용되기도 합니다.
이 쿠키는 생산에 가장 좋은 효율성을 가진 쿠키로 제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의 쿠키입니다. 네 번째로 손작업 쿠키. 반죽을 일정하게 분할하여 팬에 놓고 규정된 모양 없이 자연스럽게 눌러서 굽는 방식입니다. 생산의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고급 쿠키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의 쿠키입니다. 이번에는 쿠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에 대하여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미 학습을 한 기기이지만 한 번 더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쿠키를 반죽하는 믹서기. 크림법이 주된 쿠키 만드는 방식이므로 이때는 아래 사진의 삼각형 모양 비터를 사용하여 쿠키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키 모양을 짤 때 필요한 아이싱백, 다시 말해 짤주머니입니다. 그리고 크림화된 버터 크림에 가루를 넣기 전에 반드시 체에 내릴 때 필요한 가루채, 완성된 쿠키 반죽을 굽는 오븐, 아래 사진에 있는 오븐은 데크 오븐입니다. 마지막으로 쿠키를 팬닝하는 평철판까지, 이 외에도 쿠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기, 도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습 과정 중에 하나씩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쿠키의 종류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버터 쿠키입니다. 버터 쿠키는 버터를 많이 넣은 부드러운 반죽으로 크림법으로 제조하며 대표적인 짜는 형태의 쿠키 중 하나입니다. 제조 공정은 먼저 부드러운 버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버터에 소금, 설탕을 넣고 믹서기에 버터를 이용하여 크림화를 시켜줍니다. 크림화는 버터 설탕을 섞는 동안 공기가 들어가 버터크림이 가벼워지는 현상입니다. 크림화가 완성되면 노른자, 계란 전란을 조금씩 넣어줍니다. 노른자, 계란 전란을 조금씩 넣어주는 이유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계란이 들어가게 되면 버터크림이 분리가 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크림이 분리되면 제품이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식감, 모양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크림화된 버터가 완성되면 바닐라 향과 채친 박력분을 넣고 나무 주걱으로 가볍게 섞어줍니다. 반죽의 90%만 섞어주어도 짤주머니의 압력으로 나머지 반죽이 섞이기 때문에 너무 과할 정도로 섞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섞이면 결국에는 글루텐이 생겨 쿠키의 식감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쿠키 반죽이 완성되면 평철판에 실리콘 페이퍼를 깔고 짤주머니를 이용하여 일정한 모양으로 짜서 팬닝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코팅된 철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리콘 페이퍼나 철판에 기름칠을 하거나 하는 작업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철판의 깨끗한 관리를 위해서는 실리콘 페이퍼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진에 나와 있듯 실리콘 페이퍼는 반영구적이고 가격이 저렴한 테프론 시트, 영구적이고 다소 가격이 비싼 실리콘 매트로 분류하여 사용합니다. 유산지는
일회용이고 쿠키가 붓는 경우가 있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쿠키의 특성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팬닝이 완성되면 적절한 온도로 세팅된 오븐에 넣어 구워서 식힌망에 식히면 됩니다. 버터쿠키 생산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적정한 버터의 크림화, 가루 재료가 글루텐이 생기지 않게 가볍게 섞어주기, 모양을 짤 때 적절한 크기, 팬닝에 주의하여 실습에 임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쇼트브레드 쿠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쿠키는 밀가루, 버터, 설탕을 함유한 밀어 펴는 형태로 틀로 찍어 구운 영국식 쿠키입니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새해를 맞이하여 먹는 쿠키이기도 합니다. 이 쿠키도 버터 쿠키와 마찬가지로 크림법을 사용하여 제조합니다. 제조 방법은 밀가루를 넣는 과정까지는 버터 쿠키와 비슷하고 동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쇼트브레드 쿠키는 완성된 반죽을 냉장고에서 20분에서 30분 소프트하게 굳을 정도로 휴지시켜 줍니다. 반죽 표면을 눌러서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완성되면 휴지를 마무리합니다. 반죽을 적절한 크기로 자른 후에 밀어 펴니다. 이 밀어 편 반죽을 모양틀로 찍어서 팬닝하여 오븐에 구우면 되겠습니다. 쇼트브레드 쿠키도 버터 쿠키와 마찬가지로 밀가루를 섞을 때 오버 믹싱하지 않아야 하며 반죽의 두께가 일정하게 밀어 펴기 적절한 간격의 팬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기서 겨울철에는 버터가 실온에 있어도 부드러운 상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믹서기에 버터를 크림화시키는 과정에서 더운 물을 받치거나 따뜻한 장소에 버터를 보관하여 부드럽게 만든 후에 사용하여야 작업성이 좋아집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식 사블레 쿠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버터를 충분히 배합하여 만든 사블레란 모래알처럼 부서진다는 의미로 표면에 설탕을 뿌려 바삭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과자입니다. 반죽은 버터 쿠키나 쇼트브레드 쿠키와 비슷한 방식이며 사블레는 완성된 반죽을 롤 형태로 만들어 굳힌 다음 잘라서 굽는 형태의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과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래알처럼 부스러지는 식감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머랭은 일반적으로 쿠키에 해당되지는 않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많은 제과점에서 머랭을 쿠키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많은 제품을 만들 때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기에 이번 시간에 다루어 보겠습니다. 머랭은 간단히 얘기하면 달걀 흰자에 약간의 설탕을 넣은 것을 말합니다. 이때 믹서기에 사용하는 도구로서는 휘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오븐에 구우면 머랭 쿠키가 됩니다. 그리고 머랭은 수플레나 스펀지 케이크의 팽창제나 크림의 가벼운 질감을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머랭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익힌 머랭과 익히지 않은 머랭으로 나뉘어집니다. 좀 더 세분화하면 머랭은 프렌치 머랭,
이탈리안 머랭, 스위스 머랭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프렌치 머랭은 냉제 머랭이라고도 불리며 머랭의 가장 기본이 되는 머랭입니다. 달걀 흰자를 거품을 내다가 설탕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만드는 머랭입니다. 다음으로 이탈리안 머랭은 30% 정도 거품을 낸 흰자에 설탕 중량의 30% 정도의 물을 넣어 115도에서 118도 정도로 끓인 설탕 시럽을 휘핑된 흰자에 조금씩 넣어주면서 만드는 머랭입니다. 이 머랭은 버터크림이나 무스 케이크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스위스 머랭은 흰자에 설탕을 넣고 50도 정도에 중탕하여 거품을 내고 설탕이 완전히 녹으면 믹서기에 옮겨서 휘핑하여 만든 머랭입니다. 이러한 머랭들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케이크와 스펀지, 디저트에 광범위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이렇듯 이번에 실습하게 될 쿠키, 비스킷 외에도 많은 다양한 형태의 쿠키와 비스킷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습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배웠던 쿠키의 종류 외에 좀 더 다양한 쿠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유행하는 쿠키입니다. 르벤 쿠키라고도 하죠. 미국 뉴욕에 위치하고 있는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쿠키로 아메리칸 스타일의 초콜릿칩 쿠키가 유명한데 이 쿠키는 매우 크기가 두껍고 초콜릿칩 토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바삭한 쿠키와는 다르게 좀 더 촉촉한 쿠키라고 볼 수 있죠. 설탕과 토핑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특징적인 식감이 매우 독특합니다. 이 제과점 쿠키와 비슷하게 만든 쿠키 종류를 일반적으로 르벤 쿠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제과점에서 이러한 르벤 쿠키를 본딴 다양한 쿠키들이 판매되고 있고 일반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의 쿠키에 대한 트렌드를 선도한다고도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소위 얘기하는 건강한 쿠키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한 쿠키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쿠키라고 소위 얘기하는 것들은 쌀이나 비건들을 위한 유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만든 쿠키를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많은 사이트나 오프라인에서 쌀로 만든 쿠키와 비건들을 위한 쿠키들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콘입니다. 스콘은 영국에서 유래된 쿠키 일종입니다. 과거에는 발효된 보리가루나 귀리 가루로 만들었으며 둥글게 밀어서 번철에 굽기 전에 4등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본 재료인 밀가루, 이 밀가루는 대부분 중력을 사용하겠죠. 다음으로 소다 또는 베이킹 파우더, 설탕, 소금 등을 사용하여 만듭니다. 한 가지 특징으로는 버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재료인 밀가루, 소다, 베이킹 파우더, 설탕, 그 외에 각각
가지 혼합물 등을 섞어 이 반죽을 만듭니다. 이 반죽이 만들어지면 보통 밀어서 둥글게 만들거나 아니면 원형이나 사각으로 만들어서 삼각형, 사각형 형태로 잘라준 다음 달걀 흰자나 노른자를 발라서 구워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르벤 쿠키 외에도 이 스콘 또한 다양한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현재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일반 많은 대중들, 특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스콘이나 쿠키 같은 만들기 쉬운, 일반적으로 만들기 쉽다고 얘기를 하죠. 만들기 쉬운 재료들을 사용한 이 아이템들을 이용한 많은 자영업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스콘이나 쿠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개성을 살려 다양한 쿠키와 스콘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이 또한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스콘은 이 외에도 반드시 먹어야 하는, 소위 애프터눈 티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음식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쿠키이기도 합니다. 애프터눈 티를 먹을 때 일반적으로 빠지지 않는 아이템들은 이 스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스콘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는 딸기잼이나 클로디트 크림, 그리고 홍차와 함께 곁들여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카롱입니다. 마카롱은 오늘날 작은 햄버거 모양의 마카롱이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프랑스가 마카롱 원산지로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카롱의 정확한 기원은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것으로 짐작도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상단에 있는 사진을 보듯이 이러한 모양의 다크와즈 같은 모양이 일반적으로 초창기에는 마카롱을 알려져 있었고, 이러한 다크와즈 형태와 같은 마카롱이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 아래 사진과 같은 다양한 색감의 좀 더 당 성분이 많이 들어간 형태의 현재 많이들 알려져 있는 마카롱으로 변형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마카롱은 달걀 흰자, 아몬드 분말, 설탕, 슈가 파우더 등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카롱은 머랭 쿠키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프렌치 머랭을 만들어서 여기에 아몬드 분말 그리고 각종 색을 낼 수 있는 재료들을 넣어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마카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쿠키, 스콘, 마카롱 이러한 형태의 쿠키의 일종들은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형성되어 있고, 또한 많은 자영업자들이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 선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그만큼 많은 대중들이 이러한 품목들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마카롱은 프랑스에서는 저희가 꼬꾸라고 얘기하죠. 마카롱 껍데기, 피를 꼬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꼬꾸 사이에 들어가는 크림들을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초콜릿을 이용한 가나슈를 샌드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 나라에서는 뚱카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뚱카롱이라고 하는 어떤 크림은 보통 일반적으로 버터크림을 사용하여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카롱이라는 품목이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에서 유래되고 건너와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보다 우리나라에서 대중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쿠키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제가 이번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쿠키의 종류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쿠키고 이러한 쿠키의 기본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쿠키의 종류로 또한 파생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쿠키라는 종류가 어떻게 보면 대중들 사이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커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쿠키들이 많은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과 복습입니다. 앞서 배웠던 쿠키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한 실습,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쿠키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종류를 이해하고 현재 쿠키 트렌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럼 앞서 배운 내용에 대하여 토론과 복습을 스스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 외 강의 내용에 관한 재가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온라인 수업 자료에 사이버 캠퍼스 내 질의 응답란에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